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여유로운 손님들과는 달리 카페 한쪽에선 몇몇 젊은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실은 조촐한 파티를 준비 중입니다. 파티장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파티장의 향기까지 달콤하게 만들어줍니다. 드디어 파티가 시작되고 거리 공연을 주로 하는 실력파 가수들의 노래로 파티의 분위기는 한껏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파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군요. 바로 곽글씨가 소개하고 있는 조금은 생소한 표지의 잡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파티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잡지의 이름은 너치 플러스. 뜻있는 젊은이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잡지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 한 대여 세미나룸에 젊은이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각자 다른 직장을 다니는 젊은이들이 퇴근하자마자 이곳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자료들을 잔뜩 꺼내놓는 걸 보니 회의를 할 모양인데요. 저녁마저 빵으로 때워가며 무슨 급한 회의를 하는 걸까요? 국내에서 접하기에 난민은 좀 익숙한데 IDP를 그 안에서 이렇게 소개할 수는 있겠는데 IDP로만 한정하면 시키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IDP인데 조금 다소 낯설고 어려운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들이 오늘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바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입니다. 난민 중에도 뭐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이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사실 우리에겐 그 의미조차 조금은 모호할 정도로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이유는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잡지의 이름은 너치 플러스. 지구촌 곳곳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입니다. 주로 물, 빈곤, 교육 같은 국제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죠. 오늘은 너치 플러스 다음호 제작을 위한 기획회의 날, 편집장 곽글씨가 회의를 이끕니다. 어쨌든 두 가지 다 해서 너무 무겁게 나가기 좀 그러니까 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그러니까 재밌는 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 재민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육을 했으면 컨닝에 대해서 막 그런 걸 농담만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 재밌는 진짜 해라 거 이런 진짜. 게 아니라. 나가거나 어떻게 될 경우에 혹시 어려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 기획회의 때 가장 큰 고민은 보다 쉽고 흥미로운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는 늘 불꽃이 튑니다. 우리가 괜히 기나긴 회의가 끝나고 12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곽글씨. 그녀는 지금 한 NGO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 업무에 너치 플러스 기획회의까지 피곤할 법도 한데 그녀는 곧바로 책상으로 향합니다. 오늘 회의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죠. 사실 잡지 제작은 일부만 관련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뿐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애정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 그녀의 이 열정은 어디에서 샘솟는 걸까요? 그녀가 국제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대학 시절 배낭여행을 통해서였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면서 국제 문제에 대해 직접 실감하게 됐던 것이죠. 이후 대학원에 진학해 국제개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잡지 제작을 계획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국제개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이론적으로는 책에서도 배우고 뭐 레포트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뭔가 좀 이런 너무 학문적인 거 말고 좀 활동이 됐던 아니면 좀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중요한 거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우리와 다른 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거를 좀 어떤 형태가 됐던 한번 담아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잡지를 만들면은 사람들이 좀 국제개발 이슈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뜻을 함께하는 친구 5명이 모여 넛지 플러스라는 이름의 잡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제 아이디를 냈던 게, 넛지라는 단어가 원래는 영어로 뜻이 이렇게 쿡 찌르다 이런 단어거든요. 팔꿈치로 쿡 찌르다 이런 단어인데, 옆구리 쿡 찔러서 어떤 행동 변화를 시키는 그런 간접적인 자극으로, 작은 자극으로 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단어의 뜻이 되게 좋더라고요. 작은 자극을 우리 잡지가 아주 작은, 그냥 큰 역할이 뭐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그걸 본 사람이 나도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천천히 가져오는, 그런데 그 변화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넛지 플러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지금까지 나온 잡지는 모두 3권. 각 호수마다 다른 주제를 다뤘는데 1권에선 빈곤을, 2호에서는 지구촌 물 문제를, 그리고 3호에선 교육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제3세계 아이들을 소개했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봉사활동 같이 하기로 해서 네, 왔고요. 일단 2명 더 와서 안에서 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서 같이 이쪽에서 하나요? 저희는 오늘? 예, 예. 이쪽으로 변경됐어요. 이쪽으로 오늘 저희끼리만 왔어요. 넛지 플러스 4호 제작을 위해 곽글 씨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4호의 주제는 난민. 밖으로 나가. 세계의 난민에 대해 다루면서 한국 내에선 노숙인들의 이야기를 써볼 생각입니다. 남자분들 뭐 X 보고 여자분들은 네. 그냥 X라지. 노숙인들을 취재하기 위해 노숙인 식사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곽글 씨는 이번 자원봉사가 처음이 아닙니다. 3주 전 즈음에 봉사활동을 했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오늘 또 나온 것이죠. 제일 많대. 나도 서울역에서 많은 줄 알았는데 영등포가 제일 많고, 또 이제 모여있고, 좀 말하자면 제일 상황이 안 좋은 데 중에 하나라고 봅시다. 그녀가 취재 장소를 영등포역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저기 지금 있는 거 아니야? 떡이라서 저 위에는 음료랑 같이 드려요. 그래서 목에 안 걸리시는 확률이 좀 높은데, 밖에서는 이제 떡하고 빵만 드리니까 이 목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오늘 노숙인들의 저녁거리는 떡과 빵. 각자 박스에 나눠서 담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식사봉사를 하는 단체는 인근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 추운 겨울에도 쉼터에 들어가지 않고 역전을 떠돌고 있는 노숙인들이 많아 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번이 더 춥긴 추웠어. 영하 15도인데 우리가 첫날이라 너무 긴장해서 추위를 하나도 못 느껴서 그래. 지금 온도는 오늘이 훨씬 안 춥지. 날은 진짜 추웠어. 이 추위에 거리를 헤매는 노숙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봉사자들이 도착한 곳은 영등포 뒷골목에 있는 다방입니다. 짐 들고 있는 사람은 아직 많이 안 필요하니까 짐은 잠깐 내려놓고 기다리고 민정이랑 보민이도 와서 일단 나눠줘. 1인당 3,000원만 내면 노숙인들을 하룻밤 재워주는 다방입니다. 그나마 하루 날품팔이라도 해서 주머니에 몇천 원을 가지고 있는 노숙인들은 이렇게 겨울밤의 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떡과 빵은 금세 동이 났습니다. 노숙인 문제는 인간 사회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아픈 상처임을 실감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토마스의 집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토마스의 집이 생긴 지는 내년으로 하면은 20년째예요. 20년째요? 아, 2013년 2월이 20년째. 아, 정말요? 그리고 제가 신부님이랑 같이 한 지는 10년. 10년 하셨어요? 아마도 우리나라 노숙인의 역사를 지켜본 산 증인일 것입니다. 바쁜 그녀의 발걸음을 쫓으면서 취재도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다음에는 영등포에 계신 노숙인 분들은 주로 이렇게 뭐 지역별로 제가 알기로는 또 계신 분들이 달라서 새로 이렇게 뭐 많이 늘거나 이런 게 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엄청 급식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지금 많이. 예. 올 여름 같은 경우는 그 공간에서 5, 600이라는 건 진짜 네.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녀가 당부한 건 노숙인에 대한 일반인의 시선과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취재에 가닥은 잡혔고 어쩌면 그 변화의 시작은 자원봉사자일 것입니다. 처음 했는데요. 사실 이런 노숙인들이 계시는 거를 평소에 언론이나 이제 기사를 통해서만 봐서 제 실감을 안 났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이 확실히 있다는 걸 많이 알게 됐고 앞으로도 많이 하고 싶을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필요한 곳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근데 이렇게 많은데 그동안 그러니까 도움을 미뤄왔던 게 조금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봐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왠지 노숙인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너치 플러스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눈과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언제 또?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 이 자리에서 네네. 다음번 자원봉사까지 약속하는 박글 씨. 그 와중에 너치 플러스 잡지 홍보도 잊지 않습니다. 좀 봉사활동 같은데 주기적으로 참석하면서 또 이런 일반인들도 같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작은 책자에 담긴 생각을 이렇게 아주 조금씩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나가고 싶습니다. 지난 3월 말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을 한 뒤인 저녁 시간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출판 디자인을 맡고 있는 태미 씨가 이번 호 표지에 쓸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모두 난민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입니다. 이제 너치 플러스 4호 제작도 막바지입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하나만 들어갔어. 네. 앞으로도 계속 생각했을 때 어느 게 나은지를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매번 바꿀 수가 없으니까. 보침만 근데 조금 크게 이렇게 크게 하고 이렇게 좀 비스듬하니 가면은 이렇게 비스듬하니 이렇게 보침만 걸려 있는 느낌이면은 내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미지적으로 이게 이런 페이지가 하나 둘 셋 네 장이 한 번에 나오는 것보다는 기사를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각 페이지의 디자인은 어떻게 완성시킬지도 모두들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해가며 만드는 너치 플러스. 그래서 거칠 것 없어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대표적인 건 사실 출처 밝히면 되는데 누가 막 찍어서 올린 건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사진 자료가 너무 구하기 힘들어.
솔직히 제일 우리가 아무리 글을 써도 가장 임팩트 있는 건 사진 한 장인데 그거를 구하는 게 지금 제일 힘드니까. 이거는 국내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사진이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 사진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팀원들은 열심입니다. 다 일하고 6시에 진짜 지치고 7시 막 이럴 때 7시, 8시에 만나서 또 한 2시간 회의할 생각하면 사실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오늘 가지 말까? 오늘 그냥 몸 안 좋다고 그냥 오늘 회의 취소하자고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래도 가야지, 일단은 가야지. 그렇게 친구들하고 한 약속인데라고 해서 모임에 가면은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에너지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갈 때는 정말 완전 지쳐서 갔는데 오히려 2시간, 3시간 회의를 하고 나면은 다들 너무 막 밝은 얼굴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기에 어려움도 곧 즐거움입니다. 그날 밤 곽글 씨는 여전히 컴퓨터 앞입니다. UN 난민기구에 사진 협조 요청을 해놨지만 마감이 임박했으니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놔야 합니다. 기사에 들어갈 사진 자료 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동안 여행하면서 찍었던 저희 개인적으로 찍었던 사진이나 저희 쪽에 이제 여행하거나 아니면 일하면서 해외에서 이제 본인이 찍었던 사진 보내주신 거 정리해가지고 지금 기사에 좀 내용하고 어울리게 넣을 만한 사진 있는지 좀 찾고 있어요. 사실 그녀에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방 한쪽에 쌓여있는 책들은 그동안 출판된 너치 플러스 1호부터 3호까지입니다. 출판 기념 행사장과 인터넷에서만 판매될 뿐 이렇다 할 유통망을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처가 없다 보니까 좀 재고도 있는 편이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다 쉽게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카페나 이런 데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요, 지금. 이 또한 생각의 끝에 길이 있을 거라 그녀는 믿습니다. 4월 초 너치 플러스란 이름으로 행사가 열리는 네 번째 날. 회의 때와는 달리 제법 넓은 공간을 빌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지난 3개월간 공들여 만든 너치 플러스 4호가 출간되는 날. 1호부터 4호까지 반듯하게 정돈해 진열을 해놓습니다. 지인들을 초대해 출판 기념회를 하려는 겁니다. 책 출판을 함께 기뻐해줄 지인들을 위해 조촐하게 간식거리도 준비했습니다. 나오는 날이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홍보를 많이 못해서 사람들이 적게 올까 지금 걱정 중입니다. 1호 잡지를 제작할 때 함께했던 지인이 오늘의 첫 손님입니다. 이럴 때 같이 했을 때가 잡지는 권당 3,000원. 판매 수익금은 전액 사회 기부를 합니다. 주로 국제개발 프로젝트에 쓰일 수 있도록 NGO 단체를 선정해 기부하는데 지난 1회 행사 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책 속에 담긴 생각을 함께하고 나눔도 실천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참석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귀합니다. 출판 기념회는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라크 난민이 자국을 탈출해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가는 긴 여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참석자들이 좀 더 흥미롭게 주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처음에는 이제 뭐 정의부터 이런 얘기부터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재밌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조심스럽게 너치 플러스 4호를 소개하는 곽글 씨.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이 자리는 단지 너치 플러스란 잡지를 알리기 위한 자리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다들 있어요. 다들 있고 다들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다 이렇게 가는데 좀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좀 대안 같은 거나 이런 방법을 잘 몰라서 각자 품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잡지 뒤에 또 이렇게 뭐 NGO나 이제 국제기구들이 이런 관련해서 뭐 활동, 봉사활동이나 모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시민교육이라든지 하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뭐 한 명, 두 명 좀 생기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그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이걸 한 권, 두 권 읽다 보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적어도 생기지 않을까. 약간 그런 면에서 저희는 되게 보람되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길 그들은 희망합니다. Forever could never be long enough for me. Feel like I've had long enough with you. Forget the world now, we won't let them see. But there's one thing left to do. Now that the weight has lifted,